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청년항공의 원장 박상화입니다. 여러분, 드론 하시면서 가끔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나요? 내가 드론도 갖고 있고 자격증도 갖고 있고 그러면 해외에서 촬영해주면 나도 끝내주게 촬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말이죠.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 중 하나가 바로 오사카에 사는 사람들인데요. 거기에 한 1년 전쯤 영상에서 오사카의 료칸 그리고 온천이라는 영상에서 그 드론 항공샷이 너무 예쁘게 촬영된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실은 올해 8월에 일본 기타 규슈의 모지코라는 곳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매비게어 2S를 들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여행지 중 하나인 일본에서 드론 촬영하는 방법에 대해 한번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은 청년항공.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드론을 사용해서 비행하고 촬영하기 위해서는 그 비행 승인과 촬영 승인을 드론 원스톱에서 하듯이 일본에도 이와 비슷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반드시 좀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처럼. 특히나 이제 일본은 작년 22년 6월에 항공법이 한번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규정이 좀 더 빡빡해졌거든요. 그거를 이제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건데,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바로 무게입니다. 일본의 경우 야외에서 비행을 한다고 하면은 이 드론이 100g이라더라도 기체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무려 매빅 미니보다도 149g이 가벼운 수치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뭐 다른 나라 미국이라든가 이런 곳을 보면은 면허 및 허가 대상을 250g 정도로 보고 있는데 벌써 허들이 느껴집니다. 두 번째는 드론 비행 규칙 관련입니다. 우리가 드론 자격증을 공부하다 보면 조종자 준수사항이란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종자로서 지켜야 하는 규칙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일본 국토교통청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표를 제가 띄워드릴 건데, 표를 보시면 저희와 비슷한 내용도 있지만 분명히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제가 눈여겨본 곳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뭐 사람이나 사물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비행을 해서는 안 된다, 약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본에서 지금 발표한 자료를 보시면은 30m라는 규정이 딱 정확하게 거리가 나와 있습니다. 30m가 떨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 보면은 행사 장소에서는 비행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무래도 좀 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 무슨 행사를 하거나 이런 곳에서 드론샷을 통해서 이렇게 행사를 촬영한 그런 영상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일본에서는 이게 안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일본을 여행 간다고 했을 때 보면은 그 지역마다 있는 지역 축제들을 보러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축제도 드론을 띄워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지역 축제를 보러 간다, 나 멋지게 항공샷 찍을 거야, 차라리 그냥 드론을 갖고 가시지 마시고 휴대폰이나 아니면 좀 이거 스틱 긴 거 있잖아요. 인스타 360이나 고프로 이 스틱 긴 거로 아쉽지만 그렇게 항공샷 느낌을 내는 게 마음은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생각보다 이러면은 촬영하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근데 360 해가지고 스틱까지 너무 엄살을 피워, 이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는 세 가지의 기본 전제 조건이 지금 깔려 있습니다. 바로 하나는 인구 집중 지역, DID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거하고 비행 금지 구역, 우리나라처럼 이제 비행해서는 안 되는 구역들이 있겠죠. 거기랑 고도 150m 이내 비행이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한테 지금 생소한 용어는 인구 집중 지역, 이 DID 지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생소하게 느껴지는데요. 제가 이게 뭔지 한번 일본 통계국에서 발표한 자료를 한번 봐보았습니다. 이거에 따르면 인구 밀도가 평방킬로미터, 제곱킬로미터당 4,000명 이상인 블록 등을 포함하는 지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따라서 사람이 거주하는 대부분의 지역은 그냥 DID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역 관련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 위험한 방식으로 비행을 하면 안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일본은 앞서 말해드린 것처럼 그냥 DID 지역이면 비행이 안 됩니다 라고 되어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비행을 하고 싶은데 주거 지역이 보인다, 그러면 여긴 DID 지역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편이 가장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행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그와 더불어서 공항이라던가 아니면 국가시설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일본도 자기들 나라에서 국가시설은 중요하겠죠. 이런 곳에서 허가 없이 비행을 하게 되시면 일본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실 거니까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궁금증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DID 지역이나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게 우리도 어플이 있지 않냐? 하다못해 원스톱에서도
식으로 이렇게 비행을 할 때 여기는 뭐 때문에 안 되고 여기는 뭐가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일본도 있지 않겠냐, 확인해주는 뭔가 있겠지 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그 사이트에서 일본에서 비행 금지 구역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글에서 DIPS 재팬 드론이라고 검색을 먼저 해줍니다. 그러면 맨 상단에 보시면 드론 그 다음에 /UAS 인포메이션 플랫폼 시스템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계속 설명드렸던 DIPS 일본의 드론 원스톱 시스템입니다. 이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고, 지금 보면 외국인들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영어로 지금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나는 내가 영어가 약해서 이걸 그러면 다 팝하고 돌려야 되나? 이게 아니라 좀 더 쉬운 방법은 여기에서 보면은 화면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한국어로 번역 눌러주십시오. 자,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지금 한글로, 영어가 한글로 번역이 된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이 이 계정을 만들고 그런 게 아니라서 단순히 그냥 일본의 비행 금지구역을 확인하는 것이라서 제가 기존에 만들어 놓은 아이디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네, 로그인이 되었고, 이걸 아래로 쭉 내려보다 보시면 비행 계획의 통지 및 확인이란 부분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서 내려가다 보시면 비행 계획의 알림 및 확인 시작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자, 해서 들어오시면 비행 계획 보고서라고 나와 있어요. 비행 계획 보고서에서 비행 계획 및 등록 및 참조, 여기를 들어가시면 비행 계획 참조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게 일본의 지도거든요. 저 일본의 지도인데 지금 보시면 어디가 비행 금지 구역인지 뭐 아무것도 안 나와 있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지금은 아무런 설정도 안 해놓은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비행 금지 구역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여기 좌측에 있는 비행 금지 구역 표시 있잖아요. 이걸 클릭해 보시면 민간 항공법 있고 소형 무인 항공기 금지법 있잖아요. 여기에서 민간 항공법부터 차례대로 공항 주변 영공, 그 다음에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 그리고 비상 영공 클릭해 주시고요. 플러스 레드존, 옐로우존까지 해주시면 이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는 표시 안 됐었는데 지금 빨갛게 나왔잖아요. 여기가 DID, 즉 사람, 인구가 모여있다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보면 초록색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비행기, 공항 주변입니다. 이런 데서는 비행을 하면 안 되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여행 가는 곳 중 하나가 오사카잖아요. 그래서 오사카를 한번 봐보면 그냥 다 시뻘겋고 다 뭐 금지구역으로 표시돼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색칠된 곳에서 그냥 안 띄우시는 게 마음 편하십니다. 뭐 내가 꼭 촬영하겠다 하면은 여기 색칠되지 않은 곳에서 이렇게 조금 비행을 하실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고요. 근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100g 넘어가면 기체 신고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지켜주시면 아마 비행은 가능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색칠되지 않아서 내가 갔어요. 근데 거기에 또 마침 신사가 있네? 생각보다 또 여기 관광지가 있네. 그럼 촬영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큰일이 납니다. 일본 이제 보면 신사나 아니면 그런 관광지에서 드론 촬영을 금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내가 갈 곳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확인을 하시고, 인터넷에 만약에 드론 촬영과 관련해서 내용이 없어요. 그러더라도 가서 한번 여쭤보셔야 됩니다. 내가 여기에서 드론 촬영을 한번 해서 여기를 담고 싶은데 드론 촬영해도 되겠냐, 꼭 여쭤보십시오.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거기서 무리하게 나 하고 싶어요 이러시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한번 일본 법을 찾아봤는데 일본 국토교통성하고 일본 경식청에서 이에 관련된 처벌로 불법 드론 비행이랑 촬영에 관련해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을 처벌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죠. 일본에서 그렇게 처벌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벌 받는 거겠죠. 그래서 우린 여행객이니까 여행 간 곳에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시고 가능하면은 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 DIPS라는 홈페이지로 꼭 들어와서 봐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애플 유저라면 좋은 소식이고 갤럭시 유저라면 안 좋은 소식인 게, 우리도 보면은 드론플라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여기에서는 드론을 날릴 수 없구나, 여기서는 날릴 수 있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확인을 하는 어플이 있었잖아요. 일본도 분명히 있겠구나 해서 찾아봤는데 이게 아이패드에선 다운이 되는데 갤럭시에선 제가 도저히 못 찾겠어서, 이 보면은 그 드론 맵스라는 어플이 있더라고요. 이걸 들어가니까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DIPS랑 똑같이 비슷하게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일본 여행하면서 내가 휴대용으로 보려면 휴대폰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혹시 애플을 갖고
갖고 계시다면 이 드론맵스 다운받으셔서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일본에 가서 비행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지, 어떤 것들이 우리랑 다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첫 영상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드론 일본에 이제 100g 넘어가면 등록해야 되면 그냥 싹 다 등록해야 되잖아요. 밖에서 사용하는 촬영용 드론이면 이런 드론 등록하는 거. 그러면 이 드론을 등록하려면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DIPS라는 사이트에도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가입하는 방법이라던가 드론을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차차 영상을 통해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